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를 좀 보유하고 계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장마감 1시간 전, 50분 전이에요. 지금 2시 40분인데 오늘 뭐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은 좀 강의 형식으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단어들 이거 선물 옵션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년 3분기와 4분기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때는 롱 포지션을 가져가서 코스피 지수가 3,000에서 6,000피까지 간 건 맞아요, 주주분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간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서 이런 대응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봤었을 때 변동성이 그닥 크지 않았어요. 원래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변동성이 좀 꽤 컸거든요. 근데 오늘은 크지 않았고 왜 이랬는지, 그래서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아마 앞으로의 한 열흘간 10일 동안 중기적으로 이 주가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만큼은 꼭 끝까지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도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자, 선물과 옵션은 주식처럼 계속 들고 있는 상품이 아니라 이 만기가 있는 이 파생 상품이에요. 만기일. 그쵸? 이 만기가 동시 만기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은 1분기 3월 파생 상품이 끝나는 날인데, 보통 이런 날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날이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다음 만기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변동성을 봤었을 때 어제보다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이게 어제고요. 이게 오늘입니다. 어제보다 변동성이 그닥 크지 않았어요. 어제는 이만큼 하락을 해줬고 오늘은 뭐 살짝 하락해주긴 했지만 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고 왜 오늘 내용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 이 근월물과 차월물이 있어요. 차월물. 이 근월물은 이 가까울 근이잖아요. 지금은 3월 만기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만기의 선물입니다. 3월 선물이 근월물이겠죠. 그러면 차월물은 다음 6월 달이에요. 6월 달. 다음 만기일이 6월 선물이잖아요. 이걸 차월물이라고 하는데 오늘 실제 데이터를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선물 전체 시세거든요. 이거 2026 3월이 근월물이고 이게 차월물이에요, 주주분들. 자, 3월 선물 이 미결제 약정이 얼마나 감소했죠? 18,000계약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 미결제 약정이란 거는 아직 청산이 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는 선물 계약수를 뜻합니다. 근데 이 3월 미결제 약정이 18,000주 계약 감소를 했고, 반대로 이 6월 선물 미결제 약정이 23,000주 계약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차월물의 선물이. 그쵸?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숫자가 뭐냐면 3월 선물 포지션은 줄어들고 있고 6월 선물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기존 포지션이 다음 만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롤오버라고 하는 거거든요. 롤오버. 근데 롤오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롱 롤오버와 숏 롤오버가 있어요. 롱 롤오버는 우리 6월까지 상승을 바라보는 선물 지표고요. 숏 롤오버는 다음 6월까지 하락을 바라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데이터를 봤었을 때 지금 이 코스피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외국인이에요. 자, 오늘 외국인은요, 현물에서 오늘 얼마 매도했습니까? 2조 2천억 매도를 해줬고, 선물에서도 1초 숏 포지션이 나왔어요. 즉,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의 베팅을 오늘 만기일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조입니다. 근 1년 동안 이런 수치가 없었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차월물 미결제 약정이 23,000주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주분들. 그래서 이 구조는 보통 어떤 게 되냐면 숏 롤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숏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이 외국인들. 즉, 다음 만기까지 이 하락 베팅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6월까지 쭉 하락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중간에 롱 포지션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한 열흘
2주까지는 14일까지는 중기 추세로 지수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주분들 제가 알아요. 유튜버들 보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면 주가 올라간다 기분 좋아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간이 아니라 객관적 이런 지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모든 지표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주분들의 마음을 얻는지. 근데 하지만 저는 이 리스크 감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경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올라갈 수 있을 때는 시원하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정말로. 근데 오늘 시장이 좀 흐지부지하게 움직였잖아요. 막 급락한 것도 아니었고 변동성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선물 옵션 만기는 장 초반에 이 쇼커버가 한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 쇼커버라는 건 선물을 매도했던 사람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지수가 떨어질 때 돈을 벌겠죠. 떨어진 거에 베팅을 했으니까. 근데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다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발생한 것이 바로 쇼커버 상승이에요. 쇼커버 상승. 그래서 보통 선언 만기는 장초반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반등은 하긴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다시 떨어졌냐, 장초반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가가 올랐어요. 7.38%로.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죠?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흔들렸던 거죠. 초반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래서 오늘 시장은 떨어지고 나서 그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장이었어요. 애매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지로 대응하기보다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긴급 방송을 안 켜고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었고, 오늘 결론적으로 장마감 전에 우리 주주분들의 내일 대응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바로 확인했던 게 이 베이시스라는 데이터거든요. 내일 왜 다시 한번 쇼커버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그 가격에서 일단은 50%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베이시스라는 게요, 이거 베이시스, 이게 이 선물과 이 현물 가격의 차이예요. 만약에 이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면 시장 심리가 강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선물이 현물보다 싸면 시장 심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데이터를 봤었을 때 오전에는 베이시스가 플러스 4주준까지 올라갔다 점심 이후에는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중간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시스와 함께 해가지고 이 옵션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보이세요? 콜에는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풋에는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콜옵션은 주가 상승이고요. 풋옵션은 주가 하락. 그러니까 콜에 순매수를 했으니까 단기적으로도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쇼커버가 나오겠죠? 우리 이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기적으로 지수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살짝 반등 이후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사실 하락한다 하면은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속아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제가 내일 장초반에 반등을 좀 해줬을 때 여기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권장드린다고 일단 언급을 드릴 거고, 50% 정도. 그러고 나서 완전한 이 바닥이 생겼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롱 포지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물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 완벽한 바닥이 잡혔다고 저는 판단할 겁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10조입니다. 우리 주주분들 이거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이런 수치가 있지 않았어요. 정말로. 거의 2년 동안. 그래서 중기적인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 숏 롤오버가 나왔다는 거, 차월물 말씀드렸죠. 다음 분기까지 중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다만 내일 장초반에는 뭐 해야 된다? 여기 구간에서 50%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차익 실현한 물량을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이런 대응들을 여러분들께 계속 장기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 리스크도 있고, 지금 이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 오늘 떡하니 눈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 바닥이 나올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장기간 함께 할 거고, 어차피 다시 반등 나오면 이때쯤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형성하면서 우상향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응함에 따라서 우리가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갈 거 어떻게 된다?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장초반에 얼마 원 단위 몇 퍼센트 비중을 알려드릴 거고, 저점 바닥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이런 의미 없는 반등에 속지 말라고 이런 거 근거도 언급 드릴 겁니다. 왜 매수하면 안 되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와 장기간 함께 하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드렸습니다. 여기다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삼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내일 쇼커버 반등 때 고점에서의 대응,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대응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금액 비중 제가 이런 것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얼마 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이해하셨죠? 삼성이라고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 근거를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때 2월 26일 날 고점이라고 언급드렸고, 여기서 NXT 거래 때 야간 선물 상한가 가서 반등 나온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라 했고, 그 다음날 야간 선물 미국 한국장 다 떨어져서 차익 실현하시라고, 그리고 여기서도 미국 유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장 뭐라 했죠? 차익 실현하시라고. 제가 어제 영상 2시에 찾아보세요. 제 영상 2시에 어제 차익 실현 하시라고. 윗골에 19만 4천 원대 보세요. 고가 19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정말로 저는 많이 찍어드리고 있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주분들께 그냥 직접 보여드려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좀 믿으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영상 틀진 않고 썸네일만 보도록 할게요. 자, 2월 26일 날 고점 나왔었죠. 그쵸? 2월 16일 영상 맞고 고점이고, 오늘 밤 미국장 차익 실현 조심하고 그대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3월 4일 날 코스피 대형주들 전체적으로 찍어드렸던 게 있습니다. NXT 사건 발생 야간 선물 5% 반등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시라고 언급드렸고, 그 다음날 3월 5일에 미국과 한국 야간 선물 하락 보셨냐, NXT 때 매도하시라고 언급을 드렸고, 이런 걸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드려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주분들 너무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올라가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올라가면 좋죠. 너도 나도 좋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 대응장. 앞으로 우리 강의 형식으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갈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 삼성 화이팅이라고 문자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대응을 못하신 분들, 계속 하락장 나올 때 어떻게 하지, 물타기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제가 근거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먼저 지금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조심해야 흐름인지 객관적으로 다 분석을 도와드릴 테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우리 주주분들 믿음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삼성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려서 선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수급이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먼저 보는 게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010-5154-7599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강한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